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적게는 일주일에 2번, 대부분은 매일 이루어집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저희 집 막내도 어제 가방을 싸면서 입학식 날 이후로 같은 반 친구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게 처음이라며 설렘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70세 이상 독감 무료 접종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10월 1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초등학교 1학년들의 매일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일부 과대 과밀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등교합니다. 정부 주도형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성북 제1구역의 주민 동의 여부와 신축 건물주들의 반대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용산 구민의 날 행사가 올해는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에서 개최됐습니다. 용산공원과 국제도시 발전 비전이 발표됐습니다. 과선교 공사가 진행 중인 부가현 1구역에 통행을 막는 펜스가 등장했습니다. 공사에 따른 아파트 주민 간의 갈등이 격화된 겁니다. 낮은 사업성 탓에 재개발이 막힌 성북 제1구역. 최근 이 지역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정부 주도형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던 재개발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건데 관건은 주민 동의입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북동 179의 68번지 일대 성북 제1구역입니다. 성북 제1구역이 재개발 사업지로 지정된 건 지난 2001년. 기대는 컸지만 사업은 답보 상태에 놓였습니다. 층고 제한과 낮은 용적률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이 장기화되고 된 이유는 용적률이 너무 낮고 또 층고 제한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재개발추진위원회 측은 현재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LH와 SH가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 공공재개발 시 용적률 상향과 기부 체납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신 공동주택 전체 물량 가운데 일정량을 임대아파트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적률의 완화 부분입니다. 조직의 심의를 거쳐서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근데 정상량의 조건은 어느 정도의 기부 취납이 있고요. 관건은 주민 동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고 토지 면적 절반 이상의 소유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 주민 상당수는 고령층, 공공재개발의 경우 민간 개발과 비교해 중도금을 분담금의 60%가 아니라 40%만 내면 되지만 고령층 입장에선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재개발해가지고 그래도 몇 분 여기서 성북동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해서 살았는데 돈 내고 쫓겨나가는 거 아니야. 주민이 기부 체납해야 돼. 그러면 분양비는 거는 하나 받기 위해서는 더 분담금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여기에 최근 2, 3년 새 신축 공사를 한 빌라와 기존 상가 소유자의 반대도 거센 상황. 또 다른 주민 갈등의 불쏘시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서울 지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 마감은 내달 4일까지며 최종 후보지 선정 발표는 내년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116년 만에 우리 품으로 돌아온 용산 미군기지에서 용산구의 첫 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용산 구민의 날 행사인데요.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과 국제도시 용산의 비전이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미군기지 옛 장교 숙소 5단지. 지난 1904년 러일 전쟁과 한일 의정서 체결 이후 116년 만인 지난 8월 용산공원이란 이름으로 다시 찾은 우리 땅입니다. 이곳에서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지자체 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1946년 10월 18일 용산구가 처음 생긴 날을 기념하는 용산 구민의 날로 온전한 국가공원 조성을 위한 비전을 담았습니다. 용산공원은 우리들의 터전이자 자산이며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용산의 목표입니다. 온전한 국가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잔류시설도 이전을 하거나 재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용산구가 나서서 방안을 찾고 제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석 인원은 구청장과 시구의원, 구민대상 수상자와 청년정책자문단, 외국인 명예통장까지 100명으로 최소화했습니다. 담장 하나 뒤로 어떤 곳이 펼쳐질까라는 기대를 많이 했었고요. 이 안에 정문을 밟고 들어서는 순간 참 감회가 되게 새롭더라고요, 정말. 기념식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올해 27번째 구민대상에는 효행상의 전향자 씨와 협동상의 이양일 씨를 포함해 7명이 수상했습니다. 용산에 살아도 이렇게 경관이 아름답고 아늑하고 정다운 거는 처음 여기 상 받으러 와서 알게 됐어요. 뜻깊고. 앞으로도 용산공원이 이 지역 발전에 좀 더 좋은 의미 있는 장소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화합과 친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에도 거르지 않고 간소하게 치러진 용산 구민의 날 행사. 다시 찾은 용산공원에서 지방정부 용산이 한반도 평화와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뻗어나가겠다는 새 희망을 쏘아 올렸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금천 50플러스 센터와 어르신 복지센터의 개관식이 7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지난 3월에 예정돼 있었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개관식이 연기돼 온 겁니다. 보도에 이재용 기자입니다. 내사주에 갑과 기라는 글자가 있다. 그래서 중정잡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주로 사람의 기륭화복을 알아보는 명리학 강좌가 시작됐습니다. 인생 2막의 새로운 경력 개발을 돕기 위해 금천 50플러스 센터에 개설된 온라인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수강 대상은 서울의 만 50에서 64세에 해당하는 50플러스 세대입니다. 취미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캘리그래피 강좌를 비롯해 일과 재무 등 삶의 7대 영역을 중심으로 미래의 재설계를 돕는 전화 상담 등도 운영 중입니다. 2월부터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서 50플러스 세대들에게도 온라인 비대면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해서 시도를 하게 되었고요. 9월부터 88개의 강좌를 이미 정규 강좌로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그걸 계속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 65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 예정인 금천 어르신 복지센터도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데 아직 운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천 50플러스 센터와 함께 지난 3월에 개관식을 계획했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임시 휴관해 온 겁니다. 그런데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두 센터의 개관식이 7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 굉장히 중요한 우리 과제입니다. 부담 없이 언제든지 오셔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제2의 인생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군은 앞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맞춰 두 센터의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국내 코로나19의 불안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확진자는 76명. 최근 들어 10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코로나 1일 확진자 76명입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동향 전해주시죠. 네, 19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25,2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지역 감염자가 60명에서 90명대 사이를 오가며 두 자릿수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불안한 확산세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한 요양병원에선 지난 16일에 간병인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사흘 사이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51명의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지난 주말까지 73명의 확진자가 나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집단 감염에 방역 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처럼 불안한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소비 할인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가 국민들의 문화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 우울을 넘어 코로나 분노와 절망으로 이어지는 국민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숙박과 여행, 외식과 관련된 할인권 지급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9일부터는 전국 초중고교의 등교도 재개됐습니다. 다만 학급 과밀화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3분의 2 이내의 인원만 등교시키는 방향으로 제한적인 등교가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탁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광진구의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9건을 포함해 모두 26개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대표 안건을 살펴보면 2,000제곱미터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돼 있을 경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과 요즘 전동 휠과 전동 킥보드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을 명시하는 조례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4차 추가 경정 예산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남구의회 제289회 임시회가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했습니다.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남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자진 출석 정지 중인 이관수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출석을 재개했습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288회 임시회에서 이 의원의 징계 요건을 다루는 윤리특위를 구성해 운영 중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가현 1구역 내 과선교 공사가 지난달 말부터 시작한 가운데 아직 1회 1구역과 1회 2구역 간의 갈등의 골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아파트 간 출입을 막는 펜스 설치 등 골이 깊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한 부가현 재개발 1구역 내 과선교 상판 공사 현장입니다. 과선교는 경의선 철도 용지 상부를 횡단해 부가현 1회 1구역과 1회 2구역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2, 3구역과 연결되는 순환도로 역할도 담당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직 설치 주체인 1회 1구역과 1회 2구역 간 과선교 시공 관련 변경 계약서엔 도장을 찍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초 1회 2구역 아파트 측이 가졌던 시공 권한이 1회 1구역 아파트로 넘어가면서 계약 내용이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두 아파트 간 알력 다툼이 발생한 것. 계약하자고 해놓고 그 시간 되면 또 어디 뭐 유출했다고 그러고 도장 찍은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하죠.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다만 과선교 공사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선 해답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가현 3구역 재개발 과정에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60억 원 규모의 공사비를 지원받기로 한 것. 이제 사업이 한창 진행하고자 하는 초반인 구역에서 그 금액에 합당한 인센티브나 이런 용적률을 부여하고 그 자금을 대는 요거는 뭐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물꼬가 텄고. 이런 가운데 과선교 설치 문제에 더해 아파트 출입 문제 등으로 양측 아파트 간 갈등의 골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1회 1구역 주민들이 1회 2구역 단지 내 통행로를 지름길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지난 9월 중순 1회 2구역 아파트 측이 타 주민들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펜스를 설치하면서 갈등이 격화된 것. 지금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셔가지고 자진 철거하시라고 그 사전 처분 통지서를 지난 9월 25일 날 저희가 발송을 했거든요. 지금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1회 1구역 아파트 역시 타 주민들의 아파트 출입을 막는 방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다툼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는 가게가 적지 않은 요즘입니다. 성동구에서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임대료 상승으로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자는 내용의 이른바 상생협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도시재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용답상가 시장. 도시재생으로 시장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지만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문제가 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동구가 용답시장 상가 일대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을 이끌고 있습니다. 적정 임대료를 유지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인데 이 일대 건물주 120여 명 중 60%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적으로 선정이 돼서 아무래도 이 지역이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하다 보면 이제 임대료 인상이 이제 우려가 돼서 저희가 이제 1월 미연에 막기 위해서 이제 상생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동구에서 상생협약이 진행된 곳은 성소동과 송정동 도시재생 지역 등 모두 6곳입니다. 상생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임대료 상승률을 안정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015년부터 상생협약이 추진돼 온 성수동의 경우 지난해 임대료 인상률은 평균 2.37%. 주목받는 상권으로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 예상됐지만 오히려 전년도인 2018년도보다 임대료 인상률은 낮았습니다. 특히 상생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물의 임대료 인상률은 상생협약 체결 건물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생협약을 해주신 분들은 이제 안정적으로 5% 미만으로 유지를 잘 해주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체결이 안 된 데는 5%라도 2%도 있고 3%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상으로 지금 안정적이지 못한 이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에 이행강제성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우리 곁에는 예술가를 꿈꾸거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는 장애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부족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요. 강동구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 조례가 상정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태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무용단의 단원은 모두 장애인입니다. 예술 분야로 진학을 꿈꾸는 학생도 있지만 예술 창작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무대에 설 기회가 부족할 뿐더러 전용 연습 공간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도자 자비로 연습 공간을 대여해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어야 되고, 또한 아이들이 또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좀 아직은 저희들이 그걸 대여하고 있어요. 대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부족하다는 거고요.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해 장애인을 별도로 특정해 관리하거나 지원하고 있지 않은 현실. 지역에서 이들을 위한 조례가 추진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미호 강동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핵심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계획 수립입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구청장이 활동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책무가 담겼습니다. 기본 계획에는 육성과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력 방안도 담겨야 합니다. 또 조례안에는 육성과 창작 활동, 공연, 전시 활동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 머스트의 개념을 저는 더 부각시키는 거죠. 장애인들의 문화 활동을 지역 내에서 우리 관내에서 그런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그분들에게 서로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저는 확대된다 생각이.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면 조례는 강동구청의 검토가 끝나는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으로 부칙에 따라 바로 시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매년 가을 강남구를 수놓았던 강남 페스티벌이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온택트 방식으로 열립니다. 현장의 열기를 느낄 수는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올해로 10번째, 지난 10년의 노하우 보따리를 풀어내려던 강남 페스티벌을 코로나19가 막아섰지만 온라인의 도움으로 올해도 명성을 이어갑니다. 우선 첫 시작은 K-팝 콘서트. 현장 관객은 없지만 코엑스 옥상 특설 무대에서 진행되는 공연 실황은 강남구 유튜브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지친 전 세계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코엑스 아티움 등 5개 전시판은 강남의 사계를 주제로 미디어 쇼가 진행됩니다. 또 도심 곳곳에 41개 5개 전광판은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로 채워져 도심 전체가 거대한 갤러리로 변합니다. 비대면 축제를 통해서 코로나 블루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축제의 기쁨, 예술의 향유권을 많이 들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강남 페스티벌은 새로운 축제 모델을 말하자면 만드는 온택트 축제의 어떤 전형을 만들기 위해서 K-팝 공연도 이제는 온택트로 하고. 한편 강남 페스티벌과 함께 열리는 국제 평화 마라톤은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 앱과 영상을 활용한 온택트 마라톤 대회로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두입니다. 종로구는 이달 23일까지 간판 철거 신청을 받습니다. 장기간 방치돼 있거나 노후된 간판이 정비 대상입니다. 철거 희망자는 종로구청 도시디자인과로 전화 접수 후 간판 철거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는 오는 12월까지 낡고 주인 없는 간판 일제 정비를 진행합니다. 오늘과 내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고 또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도 내려가며 깊은 가을로 접어듭니다. 독감 무료 접종으로 일산 병원들이 많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 방역 철저히 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